우유에는 단백질의 일종인 콜라겐과 칼슘, 비타민 B가 함유되어 있어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성장 및 골격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칼슘 함량이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필수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유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유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입니다. 우유 특유의 담백한 맛이 싫다는 이유로 간혹 우유에 소금을 넣어 먹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는 굉장히 위험한 식습관입니다. 우유에는 적당량의 염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금을 넣어 마시면 나트륨을 과잉 섭취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혈액순환에 장애가 올 수 있으며 고혈압이나 각종 심혈관계 질환, 신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설탕입니다. 흰 우유의 맛이 심심하다는 이유로 단맛을 느끼기 위해 우유에 설탕을 넣어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유 속의 풍부한 비타민 B1은 평소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부족하게 될 경우 피로감, 집중력 저하, 식욕부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에 설탕을 넣어 먹으면 우유 속 비타민 B1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맛을 원하신다면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려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우유와 시금치는 모두 건강에 이로운 음식이지만 함께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우유에 좋은 성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며 시금치의 옥살산 성분이 우유의 칼슘 섭취를 방해합니다. 또한 칼슘과 옥살산이 만나면 불용성 물질을 만들어 소화작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결석 또는 담석증까지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가 우유에 부족한 섬유질이 풍부해서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영양학적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줘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한 만큼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 위산이 올라오는 생목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고구마와 우유를 함께 드시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 중에 특히 자색 고구마는 암 예방과 시력 개선, 혈당 조절 등의 효과가 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유와 함께 섭취할 경우 우유에 함유된 칼슘 성분이 안토시아닌과 결합하면 체내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자색 고구마를 이용해 음료를 만들 경우에는 우유보다는 두유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레몬입니다. 우유와 레몬을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이유는 우유 단백질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 때문인데요. 카제인과 산이 만나면 응고가 되는데 이로 인해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속이 더부룩한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레몬 외에 자두, 석류, 라임, 포도 등과 같은 산 성분이 많은 과일도 우유와의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초콜릿입니다. 달콤한 초콜릿과 부드러운 우유는 맛은 좋을지 몰라도 궁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초콜릿은 고지방 식품으로 높은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우유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만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여 당장 건강에 위협이 되는 건 아니지만 자주 섭취하게 되면 고혈압 같은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홍차입니다. 홍차를 우려 우유와 블렌딩하는 밀크티는 대표적인 인기 음료지만 알고 보면 두 음식은 같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홍차의 색을 내는 색소들이 우유의 단백질과 만나면 침전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유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며 홍차의 효능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따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일반적으로 견과류를 먹을 때 우유와 같이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견과류와 우유 모두 뼈에 좋은 식품이라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지만 사실 두 식품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피틴산이 풍부한 견과류가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유와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장내에서 칼슘과 수산이 불용성 복합체를 형성하여 흡수되지 않고 곧바로 배설된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매운 음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속을 달래주고자 우유를 마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매운 음식과 우유는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우유는 단백질과 칼륨 성분이 풍부해 위 점막을 자극하여 위산을 많이 나오게 하는데요. 이로 인해 위가 약한 분이나 위염, 위궤양 환자에게는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매운 음식을 먹고 나서 속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매운맛을 중화시키는 꿀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번째는 생마입니다. 위장이 안 좋은 분들이 우유와 생마, 꿀을 함께 갈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 껍질에는 수산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수산은 칼슘과 만나면 결정체가 되어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아 근육통을 일으키거나 요로결석, 신장결석을 발생시키기도 하니 우유와 생마는 같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유와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반대로 우유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 예방에도 좋은 식품인데요. 하지만 옥수수는 단백질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와 옥수수를 함께 먹으면 우유의 단백질이 옥수수의 부족한 단백질을 보완해주게 됩니다. 우유를 마실 때 옥수수를 곁들여 먹거나 옥수수와 우유를 섞어 수프를 끓여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딸기입니다. 딸기는 감기 예방은 물론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기미, 주근깨 예방에도 아주 좋으며 또한 딸기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눈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 눈의 활동이 많은 경우 딸기를 섭취하면 눈의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딸기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데 우유와 같이 먹으면 우유에 적은 비타민C를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고 우유는 딸기에 부족한 칼슘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딸기의 신맛을 우유가 중화시켜주므로 부드럽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꿀입니다. 꿀은 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돕는 작용을 하는 반면 우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단백질이라서 우유에 꿀을 넣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특히 우유를 마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은 꿀과 함께 먹으면 그런 증상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K가 우유에 풍부한 칼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우유에 포함되어 있는 유지방은 토마토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에는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감자에는 우유에 부족한 비타민C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감자의 비타민C는 열을 가해도 손실이 적으므로 우유를 곁들인 수프나 죽으로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전복입니다. 전복은 다른 어패류에 비해 지질은 매우 적고 단백질이 많아 중년 이후의 건강식으로 제격인데요. 전복죽을 만들 때 전복 물을 함께 삶아서 식힌 다음 우유에 담궈두면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우유 속의 단백질이 전복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전복 요리 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 더욱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